자, 이어서 좌표에 의한 계산 방법을 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좌표에 의한 계산 방법에 앞서기 전에 왜 이런 방법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없지만 이렇게 내용을 좀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A점, B점, C점, D점, E점의 좌표가 각각 x1, y1 해서 x5, y5까지 주어져 있을 때 요 다각형의 면적을 계산한다. 즉 요만큼의 지금 패다각형의 트래버스의 면적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 면적은요 정의로 보면은 이미 측점에서의 합경거 곱하기 뭐냐 다음 측점의 합 이거에서 한 개 앞 측점의 합 이거를 뺀 값의 곱슬 다 더해서 2분의 1을 하면은 면적이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뭐 얘기냐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전체적인 면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A 면적 A를 계산하고자 할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B 프라임, B, C, C 프라임 즉 요거죠. 요만큼의 면적에다가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은 왜냐면 사다리꼴이 계산이 좀 쉬워지잖아요. 그죠? 다음에 C 프라임, C, D, D 프라임 요렇게 또 하면 요것도 똑같이 사다리꼴이 되니까 계산이 편해지죠. 그 다음에 D 프라임, D, E, E 프라임 여기도 사다리꼴 이렇게 구획한 면적이 있죠. 요렇게 구한 면적에서 지금 빗금친 놈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옆으로 빗금친 요 놈도 좀 빼주면 되는데 요만큼 빼주면 이 패다각형의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걸 빼주기 위해서 좀 편하게 계산해 보니까 요만큼만 나누면 여기도 사다리꼴이 될 거고, 그죠? 요만큼 사다리꼴이 되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사다리꼴의 면적이 나오죠. 그죠? 요 두 개의 사다리꼴만 각각 빼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구하고자 했던 이 B 프라임, B, C, C 프라임 요 이제 다각형 면적들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형태도 나오는데 요것들의 연관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더니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트래버스 있죠. 트래버스에서 배웠던 배면적 배울 때 그때 다뤘던 좌표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 내용에서 정리가 돼 있던 부분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건데요. 어떠한 폐합 트래버스에서 배면적을 계산한다는 건 각 측점에 대한 좌표와 바로 인접된 측점의 좌표의 차를 곱한 것들에 대한 대수의 합이 배면적, 즉 면적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 내열했던 방법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런 형태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봤던 요 내용들에 대한 곱의 합을 해서부터 요 놈들을 다시 빼주면 면적의 2배가 나온다. 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좌표법이라는 걸 좀 편리하게 계산하고자 하면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다각형의 형태가 5측점으로서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각 측점에 대한 좌표값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x1, y1, x2, y2 동동동동 해서 x5, y5 주어져 있으면 x분의 y든 y분의 x든 좌표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보는 거죠. x1, y1, x2, y2, x3, y3, x4, y4, x5, y5 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측정의 좌표인 x1, y1까지 반복해서 요렇게 화살표로 직선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곱들의 합에서부터 이렇게 점선 화살표로 했던 곱들의 합을 빼면 면적이 2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좌표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래버스의 면적을 좌표법에 의해서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지금처럼 A점에서부터 E지점까지 5개의 측점에 대한 좌표가 다음과 같이 구해졌다. 그래서 이 트래버스의 면적을 좌표법에 의해서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x1분의 y1, x2분의 y2, x3분의 y3, x4분의 y4, 다음에 x의 n승분의 y의 n승, 마지막에 처음 시작했던 좌표 x1분의 y1. 그래서 지금 곱들의 합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점선 화살표에 곱들의 합을 빼주면 얼마가 된다? 이 트래버스 면적의 2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면 A점의 좌표 30분의 30, B지점은 이번엔 한번 거꾸로 나가 볼게요. 90분의 50, 그 다음에 100분의 120. 순서는 Y좌표, X좌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위에는 X분의 Y좌표로 썼는데요. 이번엔 Y분의 X좌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0에 아니죠. (40에 130이죠) 40에 130, 그 다음에 15분의 80.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시작했던 좌표도 마지막에 써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자, 화살표에 대한 곱의 합을 구해서 먼저 하고, 이게 면적이 된다? 면적이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요? 30 곱하기 90 더하기 50 곱하기 100 더하기 120 곱하기 40, 130 곱하기 15, 80 곱하기 30에서 빼기 색상이 파란색으로 한번 골라보고, 여기서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 곱의 합을 빼보자는 거죠. (30) 곱하기 50 더하기 90 곱하기 120, 100 곱하기 130, 40 곱하기 80, 15 곱하기 30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계산해 보면 앞에 값은 계산해 보면 16,850이 나오고요. 뒤에 값을 계산해 보면 28,950이 나와서 면적은 12,100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이 면적이 뭐라고요? 2배잖아요. 배면적이란 말이죠. 그죠? 부호가 음수가 나왔어요. 상관없습니다. 절대값만 취하시면 돼요. 좌표에 그래서 방향이 위아래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x분의 y 순으로 한 게 아니라 y분의 x 순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x분의 y 순으로 정리를 했었으면 플러스 12,100이 나왔겠죠. 한번 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좌표 순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만, 이때는 부호가 음수의 부호가 나왔습니다. 관여하지 마시고 절대값 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적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100의 절대값에 나누기 2등분이 되겠죠. 얼마가 나와요? 6,000
50 제곱미터가 나온다. 이게 좌표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프린트물 렉처 노트 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13.5절에 배횡거에 의한 면적 계산 내용이 있는데요. 뭐 내용을 좀 일부러 한 번 더 리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장황하게 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때 트래버스에서 폐압 트래버스의 면적을 계산할 때 보면 배행거법이라는 건 측선의 위거 곱하기 각 측선의 배행거를 계산하면 배면적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총합을 배면적이었으니까 면적이 2배가 되니까요.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면적 A는 2분의 1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배행거 배면적법은 예전에 다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직접 측정하는 방법, 좌표를 얻었든 또는 거리를 측정했든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간접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할게요. 자, 간접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요, 측정하는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의 지도를 이용한다는 거죠. 지도를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인데, 불규칙한 형태로 되어 있는 둘러싸여 있는 면적, 그죠? 곡선상의 불규칙한 곡선의 형태들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지도상에서 직업법 또는 플래니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업법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지도상에서 이용하기 때문에요. 지도상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앞서서 다뤘던 진짜 지거를 직접 거리를 측정을 해서 재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접 측정법에 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간접으로 재는다는 방법은 이 지도가 이미 자체가 오차가 좀 있잖아요. 지도가 완전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도상에 지도를 제작할 때 오차, 또 측정할 때 오차 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직접 측정법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뭐원 장점이 있느냐? 신속하게 면적의 산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간접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투사지법이나 지도 위에 구적기라 불리는 플래니미터라는 거를 올려놓고서 측정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투사지법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상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 투사 형태의, 그러니까 투명한 기름종이에요. 기름종이처럼 보이는 방안지 같은 걸 덮어놓고 이 방안의 개수가, 그죠? 개수가 몇 개 해당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투사지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재는 거죠. 좀 이거는 거의 완벽하고 여기도 한 개 다 통하고 한 개 다 통하는데 위에는 버릴 거는 너무 조금이니까 버리고 여기는 얼마 없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쳐서 한 개로 치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안 개수를 측정을 하면 방안지는 얘랑 가로변이랑 세로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안지에 가지고 있는 면적의 크기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 지도상에서 이용했던 축척이 있으니까 지도가 만약 축척이 1000분의 1 지도였다. 그러면 내가 방안지 개수를 잃었더니 방안지가 1cm by 1cm였어. 그러면은 1cm 제곱이잖아. 방안지 면적 A는. 그죠? 근데 방안지 개수를 했더니 한 25개가 나오더라. 25개. 그러면 방안지상의 면적은 25cm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면적은 얘가 해당되는 실제 면적의 개수는 얼마나 계산하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도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은 축척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죠? 즉 25cm 제곱 곱하기 축척의 분모수로니까 1000의 제곱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2500000cm의 제곱이 되겠죠. 실제 면적은요. 그죠? 2500cm 제곱 미터로 바꾸면은요. 그죠? 공두개 그러니까 25,000 미터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면적이.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투사지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도상에다가 구적기라 불리는 장치 또는 플래리미터라는 장치를 올려놔서 지도상에서 이렇게 패로 이렇게 다각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플래리미터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따라서 그려요. 따라서 그리면 이제 요즘에 디지털로 나와서 디지털 상에 이제 내가 읽은 지도에 축척을 개입하면 이렇게 플래리미터를 따라 지도를 쭉 따라 돌면 여기서 계산이 돼서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해주는 기계가 구적기거든요. 이 구적기에 의한 방법 공식들이 좀 가끔씩 나오는데요. 보시면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인데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에는 페이지 이제 수업 노트 페이지 6페이지에 13.8절에 나와 있어요. 13.8절에 구적기에 의한 면적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적기란 뭐 도면상의 면적을 측정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상의 면적을 측정하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적기에다가는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구적기의 정수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적기에서 읽어진 개수를 구적기 정수와 곱해줘서 바로 면적이 계산된다. 이럴 때는 도면의 축척하고요 구적기의 축척을 같이 세팅을 잘 했을 때 도면의 축척이 제대로 입력이 됐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도면의 축척을 뭐 1000분의 1인 줄 알았더니 구적기로 계산을 했더니 구적기에다 입력을 잘못해서 5000분의 1을 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축척이 다른 만큼에 대한 비율의 면적이니까 제곱만큼을 곱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잘은 안 나오는데요, 한 번씩 정도는 알아줘야 돼서 별표 하나만 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면적 분할법입니다. 면적 챕터에서 마지막 이제 내용들인데, 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각형을 변화하는 방법 아주 잘 나옵니다. 면적 분할법. 왜냐면 웬만하면서 면적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공식들이 좀 많이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파트에서 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 번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각형의 면적 분할 방법. 이렇게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삼각형상에 평행하게 직선을 이렇게 분할을 했어. 분할해서 이 삼각형 ADE하고 이 면적하고 삼각형 ABC의 면적을 M 대 N의 비율로서 분할을 해보고 싶다. 그래, 나는 요거를 3대 뭐 4로 비율을 좀 나누고 싶다. 요럴 때 해당되는 부분들이 뭐 물어보는 게,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는 얼마냐, 요건 얼만데, 요건 100m인데 그때 얘는 얼마가 나오겠냐, 뭐 얘는 200m인데 얘는 얼마가 나오겠느냐, 요런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보면 한번 비례라서 그래요. 이 삼각형, 예를 들어서 삼각형 ADE의 면적의 크기하고요, 삼각형 ABC의 면적의 크기의 비율은요,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N 대, 그죠? 요 비율과 요 비율의 면적 대 M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그죠? 이 선분의 길이의 비율과 이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서로 동일하다.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D2하고 BC의 비율은 서로 제곱은 같다. AB분의 AD의 비율도 같다. AC분의 AE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간단한 원리라서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D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n분의 n분의 m이다 비율이면 얘하고 또 연관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AB분의 AD의 제곱은 m 플러스 n분의 m의 비율이니까 이 형에 정리하면요. AD는 AB 곱하기 루트 m 플러스 n분의 m의 비율로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한 변의 임의의 직선을 통하는 분할이다. 그래서 지금은 수평하게 평행하게 갔잖아요. 평행하게 갔는데 요거는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 자,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요. 어쨌든 삼각형 요 ADE 이렇게 좀 기울어져서 있는 한 변의 임의의 직선을 이렇게 지나는 분할을 할 때 요게의 삼각형 면적을 m으로 분할하고요. 여기는 n으로 했다. 이만큼의 면적을 n으로 분할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삼각형 똑같이 ADE 분의 삼각형 ABC의 크기는 m 아까 똑같죠? m 플러스 n분의 m의 비율이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요게 이해가 됩니까 혹시? AB 곱하기 AC분의 그죠? AD 곱하기 AE의 비율로서 마찬가지다.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그죠? 아까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곳이 보면 이게 각은 삼각형 ABC든 삼각형 AD든 이 각은 서로 같죠. 이 각이 같죠. 그죠? 요 삼각형 예를 들어서 ADE의 면적은요. 이 면적의 크기는 2분의 1 각 A 곱하기 양변의 길이죠. AD 곱하기 AE가 될 거고요. 이게 m의 비율이잖아요. 이 면적이. 그죠? 또 삼각형 ABC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각 A 미안해요. 각 A래. sin A죠. sin A 곱하기 AB 곱하기 AC가 되겠죠. 요게 m 플러스 n이죠. 그죠? 얘가 여기서 같으니까요. 그죠? 이걸 분할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빗변으로 임의의 직선으로 이렇게 분할했을 때 얘의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얼마만큼 되냐 이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면 AD는 AB 곱하기 AC 분의 AE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의 비율로서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AE가로 가고 AD가 일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얘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케이스고요. 자, 세 번째 삼각형의 꼭지점, 즉 정점을 통하는 분할이다.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렇게 꼭지점에서 쭉 내려서요. 여기를 m 대 n의 비율로서 쪼갰을 때 그때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즉 이 BC에서부터 전체 길이에서 BD에 해당되는 크기는 얼마인가? 또는 DC는 얼마인가? 요걸 구하려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뭐 보면은 삼각형 ABD 하고요. 삼각형 ABC의 비율은요.
m 플러스 n분의 이번엔 m의 비율이 되겠죠. 그죠? 그때 높이가 이번에 서로 똑같잖아요. 그죠? 높이가 서로 똑같고 밑변의 길이만 다른 거죠. 그죠? 즉 삼각형 ABD는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H라고 하면 H 곱하기 BD변이 될 거고, 그죠? 삼각형 ABC의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BC가 되겠죠. 그죠? 이게 M의 비율이고, 이게 M 플러스 N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공통 없어지고 또 이 항에서 풀어내면 M 플러스 N은 어떻게 돼요? BC분의 BD의 비율이 되겠죠. 그죠? 밑변의 길이의 비율들이 서로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산을 정리하면요, 다음같이 이항해서 BD의 길이는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BC 밑변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거가 나오고요. 반대로 또 DC의 기울이 DC가 얼마냐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BC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될까요? BC에다가 M 플러스 N분의, 여기는 N의 비율이겠죠. 그죠? N의 비율로서 계산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삼각형 면적 분할 방법이고요. 자, 사다리꼴의 면적 분할 방법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공식 꼭 외우도록 하세요. 하시고, 뭐 삼각형 A 사다리꼴 A, B, C, D를 M 대 N의 비율로 나눴을 때 A, P의 거리가 얼마냐, D, Q의 길이는 얼마냐, 또는 P, Q의 길이는 또 얼마가 되냐, 요거 나오는데, 뭐 똑같이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연산해서 똑같이 풀어낼 수 있고, 특히 못봐 잘 나오는 게 요게 잘 나오니까 꼭 알아놓고 계십시오. 면적 분할과 관련돼 갖고 또 면적 계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를 좀 설명을 잠깐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해서 올해부터 프린트본에 좀 렉처 노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빗금친 면적을 계산하라 라는 얘기예요. 빗금친 면적 뭐냐, 경사도라는 개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를 좀 건설하는 도로에 이 종단면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경사가 내가 여기는 1대 S를 주고 여기는 1대 뭐 P를 줬다 했다는 거야. 이때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됐냐는 거야. 그때 여기는 가로변의 길이는 뭐 A로 주고 높이는 H다 라고 줬을 때 이때 전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라는 거죠. 경사가 1대 S라고 하는 것은 높이값에 대해 밑변이 S배의 비율만큼이다. 경사도라는 건 몇 갔을 때 몇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즉, 이 빗금친 삼각형의 밑변은 H의, 즉 높이에 대한 S배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높이가 5m다. 경사가 1대 3이다.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옆에 폭이 좁아 보이지만 높이보다는 더 3배만큼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5m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꼬아서 낼 때도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내니까요. 그래서 양쪽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울기다 그러면 이쪽 삼각형 면적이나 저쪽 삼각형 면적이나 서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적 계산해서 A 곱하기 H에다가 그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H 곱하기 HS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 소삼각형 또 있으면 두 개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고요. 또 만약에 이 경사가 아까처럼 1대 P다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PH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좀 연장이 돼서 구간 길이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면을 만들었는데 이만큼 해서 이만큼으로 됐다. 여기 길이는 Lm다 라고 나오면, 그죠? 이 면적이 나왔으니까 이 면적 곱하기 이 구간의 거리를 곱하면 이 전체적인 부피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최적을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 응용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의 종단면의 또 면적 구하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의 형태를 만들어라. 처음에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것의 경사가 1대 m이고 이쪽은 1대 n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경사가 나왔을 때 요거에 대한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는요 좀 편하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어라. 일단은 그죠? 사다리꼴을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 삼각형 이게 1대 m이니까 여기에 높이가 이쪽 값이 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이 값의 크기는요 경사가 1대 m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am이 나올 거고 여기 b니까요 이때 경사는요 이 길이는요 밑변의 길이는 b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 면적 계산해서 전체 사다리꼴에서 사다리꼴의 면적에서 삼각형의 두 개 삼각형의 면적을 빼주면 여기만 딱 나오겠죠. 연산돼서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요 지금과 같이 좀 더 복잡해졌죠.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요. 다각형이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돼 있는 다각형이라는 거야. 요때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1대 m이고 1대 n이다. 요때 이 면적을 단면적을 계산하는 거야. 도로의 정단 면적을 계산하라. 그러면 똑같이 일단은 이렇게 쪼개라는 거죠. 쪼개서 사다리꼴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사다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절반으로 도로의 꺾인 지점을 내려서 이쪽 사다리꼴을 계산하고 이쪽 사다리꼴을 계산하고 그죠? 이해되시죠? 두 사다리꼴의 형태로 만들어서 각각의 사다리를 계산한 다음에 옆에 해당되는 삼각형의 면적들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복잡한 형태의 도로의 종단면의 면적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응용 문제들이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패턴들 계산하는 방법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경사도에 대한 개념들 익혀져서 그 경사가 1대 몇일 때 밑변에 대한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그 원리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